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제자르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의 모든 소식 전해드리려고 노력하는 제자르의 2024년 8월 14일 첫 번째 영상이 되겠습니다. 어제 풀타임 휴식을 취한 제자르였기 때문에 오늘은 최대한 많은 영상 올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토트넘에 끝나지 않은 이적 상황 소식에 대해서 전해드리고, 지난 바이에른 뮌헨과 2차전에서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 못하자 또 기다렸다는 듯이 손흥민 선수를 까는 손가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그 손가들의 입을 다물게 만든 손흥민 선수의 프리미어 리그에서 엄청난 능력이 공개가 되었는데, 그 소식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적 시장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드리자면, 토트넘은 착한 브라질 브라더 로얄이 밀란으로 이적하게 되면서 오른쪽 백업 자원이 한 명 부족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자 어제 저녁 11시경에 포르투갈 매체를 통해서 포로 백업 선수가 거론되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로얄이 밀란으로 이적이 확정되면서 토트넘은 반데루송을 영입을 위해 모나코와 협상을 시작했다. 프랑스 클럽은 4천만 유로 600억을 제안을 기대하고 있다 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반데르송이 잘하는 선수이기는 하지만 이 선수를 백업으로 영입하기 위해서 600억이나 주고 데려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할 수 있었는데, 토트넘 소식 1티어 골드 기자는 풋볼 런던을 통해서 현재 토트넘의 이적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는데, 해당 기사 바로 알아볼까요? 엔젤 감독은 반데루송과 이적이 연결된 가운데 토트넘은 제드 스펜스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풋볼 런던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엔젤 감독은 스펜스가 토트넘에 머물면서 다가올 시즌의 토트넘의 스쿼드의 일원이 되기를 바라고 있고, 다른 풀백과 연결은 빗나간 것으로 여겨진다. 스펜스는 2년 전에 토트넘에 도착한 이후에 경기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는데, 그 기간 동안 렌, 리즈, 제노아에 임대되었다. 그렇지만 24세가 된 스펜스는 이번 여름에 토트넘으로 복귀했고, 훈련 세션과 경기에서 그의 정형력과 능력으로 엔젤 감독과 코치진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오른쪽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준 이후에 엔젤 감독은 바이에른과 두 경기에서 왼쪽 풀백이라는 자연스럽지 않은 포지션에 선발로 출장시켰는데, 독일의 빅클럽을 상대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스펜스에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 엔젤 감독은 일본과 한국 투어 중에 스펜스가 현재의 길을 계속 간다면 토트넘 스쿼드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었다. 그리고 현재 모나코의 반데로송과 그리고 맨시티의 이사 카보레 등과 오른쪽 풀백으로 연결되고 있는데, 이 이적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여겨진다. 스펜스가 지금의 인상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고, 이번 달 이적 마감일이 다가오면서 큰 변화가 없다면 엔젤 감독은 새로운 시즌을 포로와 홈그로운 스펜스를 오른쪽 풀백으로 기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아치 그레이 역시 해당 포지션에서 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엔젤 감독은 다음과 같이 말했었다. 제 생각에 제드 스펜스는 프리시즌에 복귀했고 그의 장점에 따라서 그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는 토트넘 선수입니다. 그에게 공평하게 말해서 저는 그가 훈련 방식과 전반적인 태도 면에서 이번 시즌에 우리에게 매우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대부분의 선수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 면에서 스스로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할 수 있는데, 스펜스도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저는 스펜스에게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수단을 구성하는 것을 생각하면 그는 확실히 자신의 속성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저는 작년에 기회가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스펜스는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종류의 일에서 저는 때때로 선수들이 정말로 자신의 방향을 통제할 수 있을 때 방향을 기다리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드 스펜스가 여기 있습니다. 스펜스는 토트넘의 선수입니다. 그는 우리 축구에 적합한 매우 훌륭한 선수입니다. 그래서 스펜스가 중요한 만큼 제가 결정을 내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스펜스는 프리시즌에 매우 훌륭했고 투어에서도 매우 훌륭했습니다. 그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코치진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들 중에 일부에게는 그와 함께 일하는 것이 처음이었고 그들은 모두 스펜스에게 정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어쩌면 스펜스는 지난 몇 년 동안 자신에 대해서 몇 가지를 배웠을지도 모르고 바라건대 우리가 그것의 결실을 맺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라고 엔제 감독은 말했다. 라면서 토트넘 1티어 골드 기자는 스펜스가 토트넘에 잔류하게 될 것이고 반대로 속 영입은 현재 사실과 멀어졌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제드 스펜스가 잔류해서 이제 기회를 얻었다는 소식에 토트넘 팬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왼쪽이 원문이고요. 오른쪽이 번역본입니다. 이제 반응을 한번 살펴보면요. 스펜스 잔류 좋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레프트 풀백이 필요합니다. 100% 저도 동의합니다. 근데 레프트 풀백 영입해주세요. 올해는 벤 데이비스가 15경기에 선발로 출전하는 걸 보게 될 거라고 내가 보장할게. 라면서 현재 지금 우도기밖에 없거든요. 왼쪽에는요. 근데 토트넘이 아마 영입하지 않을걸? 이라고 반응하는 토트넘 팬도 있었고요. 그리고 레프트 풀백이 영입되지 않을 경우 돈리가 이제 벤 데이비스보다 더 많은 시간을 출전하게 될 겁니다. 라면서 돈리가 더 많이 나온다고 반응하는 팬도 있었습니다. 돈리가 왼쪽으로 풀백으로 나올 때 손흥민 선수가 좋은 활약을 보여줬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독이랑 돈리가 같이 왼쪽 풀백으로 뛴다. 이렇게 반응하는 토트넘 팬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반응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반응도 살펴보면요. 와, 스펜스가 잔류하다니 놀라운 소식이네. 이제 라이트 풀백을 커버하기 위해서 제드 스펜스에게 이제 도박을 그러니까 제드 스펜스를 믿어볼 의향은 있겠지만 그래도 레프트 풀백 백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 레프트 풀백 영입하자라고 반응을 보여주는 토트넘 팬들이었고요. 이제 오른쪽 풀백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그레이도 남아있기 때문에 무조건 레프트 풀백 영입합시다 라면서 레프트 풀백을 영입하자라고 반응하는 토트넘 팬들이었습니다. 일단 제드 스펜스가 잔류하게 되면서 이제 라이트 풀백은 어느 정도 이제 탄탄해졌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돈리가 확실히 프리미어 리그에서 이제 먹힐지 안 먹힐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왼쪽 풀백과 남은 이적 시장에서 연결되는 토트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좋은 선수 영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흥민 선수가 이제 또 프리미어 리그에서 엄청난 능력을 보여줘서 화제가 됐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어떤 소식인지 바로 알아볼까요? 해당 소식은 스코카를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이제 어떤 손흥민 선수가 어떤 능력이 대단했냐면요. 이제 30살이 넘은 선수들 중에서 가장 빠른 선수들의 통계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근데 손흥민 선수가 이 통계에서 이제 압도적인 속도를 보여주면서 1등에 랭크되고 말았습니다. 와, 손흥민 선수 정말 대단하죠? 이제 어떤 선수들과 이제 비교 대상이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자, 일단은 9위부터 살펴볼까요? 9위에는 지금 라울 시메네스가 9위에 랭크되었고요. 그리고 8위에는 심지어 모하메드 살라가 랭크되었습니다. 모하메드 살라는 시속 34.61 속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손흥민 선수는 모하메드 살라보다 빠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7위는요. 본머스의 아담 스미스였고요. 그리고 6위는 이제 리버풀의 이제 월클 수비수라고 할 수 있죠. 반다이크보다 빠른 손흥민이었습니다. 그리고 5위에는요. 풀럼의 윌리안이 랭크되었는데 이제 윌리안도 미친 선수거든요. 거의 40에 가까운 선수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손흥민 선수가 더 윌리안보다 빨랐습니다. 그리고 안토니오 선수가 4위에 랭크되었는데 웨스트햄에서 떡대도 좋은데 스피드도 빠른 안토니오라고 할 수 있는데 안토니오보다 무려 1km가 더 빠른 손흥민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3위에는 카일 워커가 랭크되어 있는데요. 카일 워커보다 빠른 손흥민 선수였고요. 그리고 2위에는 이제 세메두가 랭크되었는데 세메두보다 빠른 손흥민 선수였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시속 36.08km로 달리면서 이제 프리미어 리그에서 30살이 넘은 선수들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와, 손흥민 선수 정말 대단하죠. 이렇게 손흥민 선수가 정말 대단한 스피드 능력을 보여주자 토트넘 팬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여줬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 리그에서 30살이 넘은 선수들 중에서 가장 빠르다는 소식에 토트넘 팬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이 원문이고요. 오른쪽이 번역본입니다. 얘들아, 나는 손흥민 선수가 한 걸음을 잃었다고 생각했어. 속도가 느려졌다고 생각했어. 근데 카일 워커보다 빠르다는 건 정말 장난이 아니라고 라면서 손흥민 선수가 30살이 넘었는데도
그 사람들 중에서 가장 빠르다는 소식에 놀러와는 팬도 있었고요. 다른 팬의 반응을 살펴보면요. 나는 손흥민 선수의 지난 경기들을 살펴봤었는데 이제 손흥민 선수가 수비수를 제치려고 하지 않아서 그가 한 걸음을 잃었는지, 그러니까 속도가 느려졌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품은 적이 있었어. 그래서 나는 손흥민 선수의 수년간의 페이스를 비교해보고 싶어. 이게 내 인식 때문에 느리다고 생각되는 건지, 아니면 새로운 전술 때문에 그렇게 생각되는 건지, 다른 무언가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네 라고 이제 의문을 품은 팬도 있었습니다. 그러자 대댓글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팬이 있었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패스를 하려고 하기 때문이야. 우리의 엔제의 스타일은 윙어가 넓게 머물면서 다른 윙어나 스트라이커에게 낮은 크로스를 쏘는 게 엔제 볼의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거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가 공을 가지고 달려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근데 우리 토트넘에는 손흥민 선수에게 패스를 해줄 선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니까. 우리의 젊은 선수들은 우리 손흥민 선수보다 더 빨리 달리고 더 자주 달려야 되는데 안 뛰더라고. 존스는 체력이 부족하고 클로세스키는 스피드가 부족해 보이더라고. 라면서 이제 손흥민 선수가 이제 패스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안 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이제 속도를 잃은 것이 아닌가라고 보인다고 반응하는 토트넘 팬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팬의 반응도 살펴보겠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가속력과 지구력 면에서 확실히 한 단계 떨어진 것 같지만 최고 속도는 여전히 빠르다고 라면서 손흥민이 여전히 안 죽었다, 빠르다 라고 반응하는 토트넘 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반응도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팬이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요약해서 적었는데, 손흥민 나이 31살, 잘못 적었죠. 32살이죠. 해당 클럽 토트넘, 그리고 35경기 출전, 최고 속도 36.08km/h. 해리 케인의 이탈은 토트넘 감독 엔제 감독에게 큰 타격이었다. 해리 케인의 골은 대체되지 않았지만 새로 임명된 주장 손흥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17골 10도움으로 좋은 활약을 했다. 독일에서 이적한 이후에 손흥민은 토트넘의 역습에서 놀라운 스피드로 상대 수비수들에게 악몽을 꾸준하게 꾸게 해주었는데, 지난 시즌에도 손흥민 선수는 포기하지 않았다. 올해 초에 노팅엄 포레스트를 상대로 3대1로 이긴 경기에서 반더벤의 골을 도운 손흥민은 30세 이상의 프리미어 리그 선수 중에 가장 빠른 최고 스피드를 기록했다. 라면서 아마도 이 스커커의 기사를 번역한 것 같은 반응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다른 팬의 반응도 한번 살펴보면요. 케인이 없는 지난 시즌에 우리가 케인과 함께 했던 그 5시즌보다 더 많은 골을 넣었거든. 근데 케인의 골이 대체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야 라고 반응하는 팬도 있었고요. 그리고 다른 팬의 반응도 살펴보면요. 손흥민은 수비수들에게 절대적인 위협을 주고 있다고, 발이 약하지도 않고 최전방의 모든 포지션에서 뛸 수 있는 손흥민 선수거든 라면서 손흥민 선수가 30살 넘은 선수 중에서 가장 빠르지만 속도가 떨어진 것은 사실인데 그래도 손흥민은 여전히 위협적이라고 반응하는 토트넘 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팬의 반응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의 스타 선수 손흥민입니다 라면서 손흥민 선수가 빠른 스피드를 유지하고 있는 것에 놀라워하는 팬도 있었고요. 그리고 사람들은 손흥민 선수가 정점을 잃었다고 말하는데 손흥민 선수 안 죽었습니다 라면서 이제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 리그 30살이 넘은 선수 중에서 가장 빠르다는 소식에 다양한 반응을 보여주는 토트넘 현지 팬들이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제 30살이 넘었거든요. 이제 32살인데 이제 32살임에도 불구하고 스피드가 죽지 않았다는 통계가 공개가 되면서 이번 주말 아니죠. 다음 주 화요일 새벽 4시에 토트넘과 레스터의 경기가 있는데 손흥민 선수의 이번 시즌 활약에 대해서도 기대하게 만드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레스터와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 골도 나오고 그리고 이번에 영입된 솔랑케의 골도 나오기를 기대하며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제자리에 영상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